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테네 민주주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민주주의는 항상 아테네 민주주의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민주주의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원형을 아테네에서 찾으면서 거기서 그 어떤 제도들을 생각해냅니다. 즉 참여민주주의든 또는 시민민주주의든 지금 많은 진보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의 그 근원은 아테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그 어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데모크라시의 어원이 그리스어의 이 데모크라티아, 즉 인민을 얘기하는 데모스와 지배, 투르를 의미하는 크라토스의 합성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인민이 스스로 또는 주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겁니다. 제가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갖다 썼기 때문에 지금 좀 금기시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좋은 용어인데 그쪽이 갖다 써서 우리가 못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일단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은 선별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또는 주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여하고 통치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인민주권론, 인민이 최고권을 가지죠. 우리가 보통 주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최고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자유와 평등의식이 함께 포함이 됩니다. 즉 인민의 자유라는 것은 통치하려면 자유스러워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1인 1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100표를 가지고 누구는 1표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에서 1인 1표입니다. 그러한 평등의식은 아테네에서부터 내려온 의문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항상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함께한다. 자, 첫 번째 인민주권론이란 인민이 권력을 가지며 행사한다. 이건 이미 우리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럼 인민의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이 자유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자나 또는 국가나 정부, 권력자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즉 아테네에서의 자유,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모두가 번갈아 가면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통치하고, 그렇죠? 뽑힙니다. 추첨에 의해서 뽑혀서 관료가 되고 또는 배심원이 돼서 심판을 담당을 합니다. 법원의 심판관이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판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배심원단이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테네에서는 삼권 분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뽑히면은 관료가 될 수도 있고 임기는 1년입니다. 또는 배심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서 뽑히면 지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을 나오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배하고 지배당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회, 민의 모임이겠죠. 민회에서 추첨에 의해서 뽑히면 통치를 담당하는 것이고 요즘 의미로 한다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사실은 시민의 정치 범위를 넓히는 것이고
피선거권의 범위를 넓히고 쉽게 출마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쉽게 한다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즉, 지금은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항상 대의민주주의도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제도의 하나입니다. 즉, 피선거권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람들이 쉽게 통치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평등에 기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의 평등은 정치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평등을 의미한다는 것은 누구도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요즘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경제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원래의 본질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거기에 사회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은 의미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식의 민주주의 해결 방식입니다. 즉, 우리식으로 정치적 민주주의가 됐으니까 사회적 민주주의가 돼야 되고 경제적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민주주의 방식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즉, 민주주의에서의 평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뽑을 수도 있고 내가 통치당할 수 있고 통치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평등입니다.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 민주주의는 한국적인 버전이다. 한국식의 의미다. 이것은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우리식 민주주의 얘기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것이 옳은 민주주의 접근 방식인지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민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치기구입니다. 아테네에서의 통치기구는 민회입니다. 아테네 통치기구로서의 민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고요. 스파르타는 아펠라, 로마의 민회는 코미티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민회 모임이겠죠. 모든 당시에 선거라든가 아니면 통치에 담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일종의 이것이 발전된 것이 의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민의 대변인들이 모이는 것이고요. 민회는 기본적으로 민이 스스로 간 것입니다. 도시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즉 아크로폴리스죠. 아크로라는 말은 하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이죠. 폴리스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곳, 아크로폴리스죠. 파르테논 신전이 거기 있겠죠. 그 근처의 지역을 우리는 아고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광장이죠. 그 광장에서 모인 것입니다. 그 광장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안건들을 토의하고 결정했습니다. 즉, 토의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과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토의할 수 있는 지식과 지능과 지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나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상당히 선별된 사람들이, 토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국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선거권을 18세까지 내리자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국정을 논하고 또는 국정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18세로 내리고자라는 이야기는 18세 청년들은 상당히 좀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죠. 약간의 의미에 있어서는 급한 결정을 내리고요. 심사숙고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바로 결정을 내리죠.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감으로써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이 사람들의 투표권이 많아지니까 그에 대응해서 사회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 정치적으로 야당이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거권을 내리는 것이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좋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첨으로 뽑았다. 추첨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민주적인 제도다. 요즘은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 뽑는다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얼굴도 잘생기고 또 돈도 좀 있고 국정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런 사람들이 뽑히죠. 그죠? 또는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아나운서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됐죠. 근데 이런 분들이 좋은 결과를 냈나요? 고민해서 볼 필요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문제, 즉 토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테네 전체 인구는 보통 우리가 한 30만 명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이 최하층의 노예고 외국인 이주민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정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이주민은 노예와 비슷한 처지로 귀화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시민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시민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테네 도시국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시민들만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그 시민은 부모 모두가 시민권자여야 됐습니다. 이런 시민 집단은 3만 명에서 한 4만 명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 대학의 전체적인 학생들의 수, 중소규모 대학의 중간규모 대학의 그런 전체 학생 수 정도입니다. 그런 전체 학생이 전체로 모인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 이상인 5, 6만 명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테네 도시국가가 상당히 100여 개 이상 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아직은 완벽하게 아테네를 들여다볼 수 있게 발굴이 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보통 3, 4만 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 4만 명 가운데서 이 민회에 모인 사람들은 보통 6천 명 내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신전이 있고요. 그 주변에 아고라라는 우리가 이 광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고라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고대 그리스 유적지죠. 아고라란 광장이나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서 정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던, 그리고 경제적인 교환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정치 연설과 시민들이 이 정보를 교환했던 것입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민회에 의해서 작동되었고요. 민회는 입법과 최고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아테네 모든 남자 시민이 20세가 되면 민회에 참가할 자격을 가졌습니다. 민회가 한 1년에 40회 정도 소집되었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조건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우리가 모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느냐, 그럴 만한 시간이 있느냐. 민회는 하루 종일 이루어졌습니다. 하루를 전부 제끼고 집에서 뭐 여러 가지 가사일을 해야 되고, 청소년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도 가야 되고,
또는 책도 읽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스키도 타러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이 있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아고라에 있는 그 블로그죠. 그 인터넷의 아고라 광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하자고. 그런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토의할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회에서 많은 민주주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때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없고 장소도 필요했는데 지금 그러느냐? 5만 명, 6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 모일 곳이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인 시민들이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적 소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두 가지 중요한 정치 문화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토의하고 분담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참여하고 토의하고 분담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 생활과 공적 생활을 조화롭게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 생활을 희생하고 공적 생활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 마지막 하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조건입니다. 소규모 도시국가죠.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는 노예경제였습니다. 지금은 노예경제가 아니죠. Slave economy creating free time for citizens. 즉 노예경제 아래에서 시민들이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들이 자유롭게 공적 직무를 맡아 할 수 있는 가사노동은 모두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비교적 소수에게 제한된 시민권, 즉 소수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조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깊이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강의, 직접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